경제를 알려면 경제 용어를 배우자. 어려운 경제 용어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배워보는 시간 BOK 클래스의 진행을 맡은 김태현 조사역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재현 조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범용 과장입니다. 가계신용편에 이어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워볼 경제 용어는 무엇인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경제 기사를 볼 때마다 이 용어를 자주 접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지난 11월 3일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곧바로 국내외 금융시장과 기관들은 테이퍼링이 세계 경제에 불러일으킬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도 했죠. 과연 테이퍼링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가요? 테이퍼링이란 점점 가늘어지게 만들다 라는 뜻의 영단어 테이퍼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2013년 미 연준 벤 버닝키 의장이 이 용어를 언급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테이퍼링이란 경기 회복을 위해 사용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차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이퍼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의 개념과 과거 테이퍼링을 사용했던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실물 경제 활동이 빠르게 위축되었죠. 이를 대공황에 빗대어 대침체라고 부르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미 연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를 낮추어 통화량을 늘리는 통화정책을 편다고 알고 있는데 미 연준은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연준은 대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책금리를 0, 즉 제로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했어요. 그러면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시장에는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금융위기에 대처해 나갔죠. 하지만 이러한 제로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했어요.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실물 경기도 계속 침체되자 미 연준은 2008년 11월 장기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다시 말해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리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죠. 바로 이것을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 금리를 낮추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늘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돈을 푼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이 최초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적 완화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양적 완화는 여러 파급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를 실시할 경우 앞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가게나 기업들에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국채 같은 특정 자산을 대규모로 사들이면 시장에는 국채가 희소해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 투자자들은 국채 외에 투자할 곳을 찾아 다른 자산을 사들이게 되고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되고 돈줄이 풀린 금융기관들도 이제 고객들에게 좀 더 대출을 해도 되겠지 하면서 대출을 늘리기도 하죠. 결국 양적 완화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서 소비나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기도 하겠군요. 맞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이 실시해온 양적 완화 정책은 금융 불안을 진정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경기가 회복되자 2013년 5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이후 자산 매입 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테이퍼링 또는 양적 완화 축소라고 부르게 되었죠.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계속 경기가 더 살아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양적 완화도 좋은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양적 완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에 입힐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와 함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시장 쪽으로 과도하게 흘러가는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국채 등 특정 채권을 계속해서 큰 규모로 사들이게 되는 경우 채권 수익률이나 가격이 왜곡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때 경기 회복세에 비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속도가 더뎌진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흘러넘쳐서 자칫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결국 경기가 어려울 때 돈을 풀었던 것처럼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는 돈을 점차 걷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더 이상 국채 등의 자산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자산 매입은 계속하되 이전보다 그 규모를 점차 줄이겠다는 뜻이죠.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선언한 이후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 자산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였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보유자산 규모는 늘어나지만 그 속도는 점점 둔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금융시장은 테이퍼링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예의주시하기도 했죠. 테이퍼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 그때그때 글로벌 금융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가마다 경제 상황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과거 미국의 테이퍼링 당시 상황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3년 5월에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달 후인 6월에 테이퍼링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였는데 이 무렵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과정에서 신흥시장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했던 2013년 5월을 전후해 신흥시장국의 금융 불안이 확대된 것이죠. 당시 신흥국에서는 주가가 급락하고 해외 투자자의 자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현상을 긴축 발작, 영어로는 테이퍼 텐트럼이라고도 합니다. 미국 역시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한 이후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2014년에 실제 테이퍼링이 시행되자 예상과 달리 주가 지수는 상승하였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등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이처럼 과거 사례를 보면 테이퍼링이 가격 지표를 급변동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시 금융경제 상황 등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테이퍼링 자체가 금융자산 가격 지표에 일관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정책금리 인상 속도나 경기 회복, 인플레이션 추이 등 금융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요. 올해 11월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시행하겠다는 선언을 했잖아요. 왜 요즘 들어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결정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해요. 지난해부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봉쇄 조치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죠.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미 연준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채는 매월 최소 8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은 400억 달러씩 매입하는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했어요. 그런데 이후 백신 접종률이 크게 상승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자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이에 따라 11월에는 테이퍼링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국채의 경우 100억 달러씩,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50억 달러씩 매월 줄여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는데요. 테이퍼링 이후에도 다양한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여러 경제 이슈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테이퍼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BOK 클래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유용하고 알찬 콘텐츠로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